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집을 2번이나 나간 여종을 애타게 찾다가 사람들한테 욕 오지게 처먹고 도망간 남자 한 분 잡아왔는데요. 부디 예비 신부가 이걸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차별 오지게 받던 여동생이 결국 우리 가족들과 연을 끊었어요. 아이씨, 지금 결혼하려면 종년이 꼭 필요한데 내가 정말 악마냐고. 원지: 많이 아픈 제 여동생과 가족관계 개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 중반, 그리고 이제 곧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랑인과 동시에 부모님은 물론 오빠인 저를 악마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대로 절연 집을 나가버린 여동생과 비록 많이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단 다른 변명 없이 제 잘못들 다 써볼 테니까 보시고 이제 뭘 어찌해야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음슴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에서 설거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와 살림이라는 이 두 단어가 공존 불가능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참고로 연년생이에요. 얘는 10대 중반부터 이미 살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강제로 시켜서 했던 건데, 그렇게 동생이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걸 할 때 저는 딱 한 대 있는 컴퓨터로 방에 앉아서 게임하면서 놀았는데요. 또 제가 게임한다고 밥도 거르고 밤샘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동생한테 오빠 밥 챙겨라! 이런 게 엄마가 했던 말이 그런 게 일상입니다. 예. 또 동생이 바닥에 엎드려 방바닥을 닦던 중에 저는 누워서 TV를 보고 그럼 저한테 비켜! 라고 하면 다리만 한 짝씩 들어 올리면서 장난을 쳤죠. 솔직히 저는 이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 말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나이 20살 아니 20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문제라는 거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나이가 30 정도 되고 보니까 동생이 차별을 오지게 받은 거고 좀 억울했겠다 이게 느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상한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 나름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그때는 저도 어렸고 또 보고 자란 게 저희 부모님이라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여하튼 얘가요 전날 다리 한짝 사건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비참하고 죽고 싶었단 말을 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그 분노를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씨 뭐야 겨우 그런 걸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 집이라고 하는 게 자신에겐 어땠고 또 20대 중반 독립을 한번 하고 연락을 단절했다가 수년 만에 귀향했을 때 변함이 없는 집안 꼴을 보고 그때 자기 심정이 어땠는지 등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차별 문제가 제일 컸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하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특히 10대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도를 딱 한 번이지만 그걸 했다는 말을 듣고는 저도 느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 해도 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가르는 눈 이거 하나만큼은 저도 더 이상 어리지 않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또 더 이상 서름 안 받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좀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제 나름 다짐을 하게 됐죠. 특히 결혼하면 나는 절대 내 부모님처럼 안 할 거다 그런 각오와 확신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은요 몇 년 전에 저희 동생이 재독립을 하면서 한풀이 하듯 토하고 그때 그렇게 했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 절연하다시피 살아가지고 제가 잘 해줄 기회는 없었죠. 그러다 이제 결혼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제 상견례도 물론 결혼식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전날 저한테 한풀이 좀 하고 나아진 줄 알았는데 저도 엄마 아빠도 똑같은 악마 새끼들이라며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부모한테 악마 새끼라니. 지가 죽어도 찾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이 죽어도 안 오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도 화가 났는데요. 그래 얘가 오죽하면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참았죠.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얘는요 저희 가족 모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번호도 바꿀 거니까 절대 찾지 말라고 하네요. 뭐 구걸하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찾지 않을 거라며 평생 자기 혼자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을 거라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소 같은 걸 열람해가지고 억지로 찾아오면은 친족 범죄로 기사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래요. 부모고 형제고 눈에 보이면 죽여버릴 거랍니다. 제 동생 너무 불쌍하고 이제라도 잘 지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잘 살았으면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 뭐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죠. 근데 저 마지막 대화가 너무 섬뜩해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솔직히 화도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 얘는요 그 분노에 잡아먹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모랑 오빠를 죽이겠다니 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불쌍하면서 화도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동생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부디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여러가지 사건들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집안일로 차별받은 거 이게 제일 많은데요. 이게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일입니까? 또 실질적인 기간으로 따지면은 얘가 처음 20대 독립하기 전까지 대략 10년 정도일 뿐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지났을 정도로 옛날 일인데 그게 지금도 막 오해를 하고 뭐 친족 범죄까지 운운하면서 재련 선언하는 거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예?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저요 지금 정말 냉정하고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겨우 집안일 차별 정도로 이토록 과격하게 거부하는 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더군다나 집안일 그거 평소 저희 엄마가 더 많이 했고 지는 그냥 자잘하게 옆에서 도우는 정도였습니다. 아 물론 엄마가 바쁘거나 힘들면은 지가 전담을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엄마의 일을 들어주는 그런 효였을 뿐이고 그냥 가풍에 의한 아주 단순하고 미세한 차별인데 이 정도의 결과가 생긴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동생이 하는 말 맞다나 저는 차별의 수혜자라서 그래서 모르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집안 진짜 흙수저라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누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만큼 수혜자라는 말은 솔직히 억울합니다. 별거 없는데. 여하튼 지금 저희 동생 상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부디 현명하고 현실적인 조언들 꼭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찾지 말라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고 지랄일까? 뭔데? 이제 나이 들고 결혼까지 하려다 보니까 네 옆에 있는 그 늙은 부모가 부담으로 다가오냐? 그래서 은근슬쩍 걱정하는 척 다시 불러다가 동생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야 사람 새끼 아니구만? 대댓글. 지 마누라한테 대리효도 시키다가 이혼당할까봐 옛날 집안의 종이었던 동생을 다시 찾는 거네요. 2번. 거기다가 축의금도 챙겨야 하니까요. 3번. 아우 미친 소름 돋아. 2번.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식이 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차별받은 건 좀 불쌍하지만 사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구는 걸까요? 이거죠. 3번. 연 끊고 나간 동생 연락처를 알면서도 여태까지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단 1도 안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필요해지니까 부모들 떠넘기려 연락하는 거 진짜 역겹다. 4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가해자들은 사과나 속죄를 안 해도 그저 시간만 지나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우 소름 돋아. 5번. 예비신부님 보고 있나요? 얼른 도망가세요. 이 글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비신부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여동생이 가족이랑 재련을 했다. 뻔하죠 뭐. 이런 집안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지옥이야. 6번. 왜?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도망간 노비가 생각나냐? 그런데 추노질이 잘 안 돼서 많이 답답해? 아우 역겨운 놈. 오죽했으면 남도 아니고 자기 친부모 형제를 지 손으로 죽인다고 했을까. 아유. 추가. 제가 제목에 아픈 동생이라고 했던 건 그저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트라우마가 크게 남은 걸로 보인다. 마음이 아파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을 종 취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이나 그 외 약간의 차별이 있었을 뿐이죠. 물론 제가 조금 더 많은 걸 누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만큼 컴퓨터는 제가 앞서 말한 몇 없는 그 수혜 중 하나였고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물건으로 차별받은 거 이거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저희 집을 반면 교사 삼아서 미래의 제 가정에 헌신하고 충실할 생각입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친에겐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집안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 확실하게 하겠다 약속을 한 상태고 서로에 대한 믿음 역시 굳건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약속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여친 즉 미래의 제 아내가 실망을 한다면 비록 제가 부모님과 절연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아내만큼은 단절하는 걸 지지합니다. 그걸 철저히 준수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끝으로 많은 댓글들 보면서 충격이 컸지만 자업자득의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저의 이 부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겠죠. 쓴소리 하신 것 전부다 보다 나은 한 가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분이라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지금 멘탈이 완전 너덜너덜한 상태라 바로 글을 지우고 싶지만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서 되려 이렇게 추가글까지 남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뭐? 중간 역할 실패하면 단절을 시키겠다고? 지지하겠다고? 아유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2번 솔직히 이놈 이거 지 여친한테 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얘기를 했다면 여친이 결혼한다는 말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3번 이 자식 지금 지 동생 걱정하는 척 개 오지는데 그래봤자 글 곳곳에 본심이 딱 보여요. 어쨌든 지도 애미애비 상태가 어떤지 잘 아니까 이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지 예비 신부를 대신할 욕바지랑 쿠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감정 쓰레기통. 4번 야 이득 본 게 컴퓨터 하나밖에 없다는 말 졸라 웃긴다. 야 이 그지같은 놈아 우리 어릴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가 유일한 놀거리인데 그거를 혼자 방구석에서 독차지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누린 게 없다고? 야 이지랄 하는 거 지금 실화야? 역시 가해자 마인드는 다 똑같구나. 아유 소름 돋아. 5번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내미 팔자를 조지겠다 이건데 뭐 그래봤자 별로 오래는 안 가겠지만 끌끌끌끌끌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고 또 피를 나눈 형제인데 직접 죽이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은 분명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쌓여 있겠죠. 자잘한 것들이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나와 있는 큰 사건이 더 있던가. 역시 가해자의 망각은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박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